이렇게 해서 쓰다 보면 6장 카드가 금방 날아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또 뭐 건국대가 되든 뭐 서울시립대가 되든 또 경희대가 되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대학만 꼭 쓰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뭐 선호하는 그 앞에 대학도 쓰고 싶고 혹시 모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덜 선호하는 대학을 쓰다 보면 정말 빠듯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수시 지원 전략과 함께 고1, 2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종훈 종락원 평가이사입니다. 이사님의 자료는 워낙 입시 업계에서 화제가 되잖아요. 예. 워낙 분석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수시를 검토한다, 수시를 점검한다. 뭐부터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지원 대학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원 대학이요? 일단은 이제 보통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보통 정하는 편이고요. 근데 어쨌든 수시는 학생부 내신 성적 가지고 사실상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3 1학기까지 받았던 교과 성적에 대한 평균 등급 이걸 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다 보면 수시 6장을 어느 정도 써야 될지가 아마 감이 잡힐 것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고3 학생들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1, 2 학생들 그리고 좀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다, 수시를 준비해야 되겠다, 예비 수험생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간단하게 어떤 전형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교과 전형은 바로 이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일부 상위권 대학들, 주요 대학들 가운데는 교과 전형 가운데도 뭐 교과 성적 80% 또는 뭐 저 선행평가 20 또는 뭐 학생부 종합평가 20에서 약간의 비교과 성적의 내용들도 평가하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제 교과 성적이니까 교과 성적을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교과 성적 잘 받으면 교과 전형.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학생들 가운데는 워낙 이제 학생부 종합적 옛날로 뭐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1 때, 고2 때, 뭐 이제 동아리 활동이든 자율 활동이든 진로 활동인 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더 내가 가지고 내신 성적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보통 자기가 소속한 학교가 특목고다 자사고다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일반 학생들하고 약간 차별성이 좀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뭐 좀 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더 정성평가 성격이 가다 보니까 그런 고교 유형 학생들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논술 전형은요? 논술 전형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쓸 수 있는 전형이고요. 다만 합격까지 정상적으로 합격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 전형에서 수능 최저 통과 기준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을 거의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술의 성격상 인문 논술이든 자유 논술이든 간에 내 그 논술 썼을 때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실력이 있는지 그걸 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논술 전형 염두에 두는 친구들은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논술 전형은 현실적으로는요. 예. 줄기차게 잘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뭐 서울대가 봤을 때는 고1 때부터 실제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10년 전 아주 옛날 얘기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학생은 없고요. 그냥 고3 때 정도에서 내가 임박해서 하는 학생들 많고 그럼 뭐 논술 준비돼야 되니까 수능 언제 준비해요? 지금 진짜 그게 문제죠. 수능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수능 중심으로 준비하고요. 다만 이제 논술 전형이 주관식 시험이고 서술형이다 보니까 뭐 자연논술이면 수학에 대한 것을 서술형으로 쓰는 정도의 연습. 그리고 이제 그 또 기출문제 뭐 나온지에 대한 약간의 감을 익히는 연습. 또 인문논술일 때는 어쨌든 90분이든 120분이든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개요 짜서 글을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글을 작성하는 연습. 요 정도 연습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많은 학생 2번 정도 하는 정도일 것 같고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아무리 학생들하고 수험들 겪어봐도 더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이유는 수능 때문에 그리고 고3 1학기까지는 내신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실 수능과 내신이 더 중요하니까요. 더 중요해요. 그건 이제 바로 보이는 표현을 그래서 현찰이고 논술은 이제
이후에 나올 그 어음 정도, 어음 같은 존재. 어음 정도 같은 존재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률이 너무 세요. 경쟁 너무 세서 실제 예. 저희가 학원 쪽에 있다 보니까 네. 학원 다녀서 붙는 학생도 있고 학원을 오히려는 아니겠죠. 안 다녀도 붙는 학생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붙는 그렇죠. 학생이요? 왜냐면 저 실제 인문 논술 경우는 독창적인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또 논술 전형에서 그 인문 논술은 거의 50대 경쟁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내신식으로 뭐 우수학생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일장식으로 장원급자 할성 이렇게 한 명 뽑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독창적인 사고를 가지고 글을 쓰는 학생들은 연습만 가지고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 이사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예. 약간의 로또 같은 전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로또인데 그래도 되는 애들 보면 되는 애들. 역시 또 되는 애들이 되는 걸 봤어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논술 전형에 의지하면 안 되겠네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실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정시를 일단 대비하는데 수시에서도 그래도 뭐 6장 카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되니까. 그 정도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모르는 마음에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논술 전형에서 그래도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쓴다고 하면 수학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수리 논술 문항을 받아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소설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요. 인문 논술 기준을 말씀드리면 국어에서 비문학 독서,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좀 되는 학생들. 어떤 면에서는 국어에 대한 능력 평가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이 제시문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좀 더 높은 유리하다.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창적인 글쓰기 능력은 100일장에서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학생이면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어.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카드를 6장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교과, 논술, 학생부 종합. 이사님이 보셨을 때 어떤 비중으로 몇 장 카드를 어떻게 쓰는 기본적으로 게 이렇게 보시면 나을까요? 돼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예. 논술은 로또 전형 비슷하잖아요. 논술 전형을 위주로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신 우수 학생들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6장 모두를 그거 다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학생부 위주 전형은 내신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능 최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니까 교과냐 종합이냐는 사실 상위권 대학들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교과를 쓰고 싶어도 그냥 어차피 한두 장은 종합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통틀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6장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럼 가이드는 학생부 위주로. 그러니까 5장을 또 쓸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고요. 다만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신이 또 일반고 기준에서 5등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4등을 벗어나는 경우에서 인서울이라든지 서울 주요 대학 가기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한테 학생부 위주 전형 쓰라고 하면 쓸 대학은 있지만 합격이 어렵죠.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주로 논술 전형 위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학생부 위주 전형 위주로 쓰느냐 혹은 논술 전형을 또 좀 더 많이 쓰느냐가 결판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저희 대기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수시가 어떻게 좀 변하고 주요 대학에서는 어떻게 뽑는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시를 지원해야 된다. 그랬을 때 분석해야 될 부분, 포인트를 한두 가지 더 찝어주시면. 일단 첫 번째는 학생부 성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위주로 보통 뽑는 전형도 많고 특히나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할 때도 그 수치를 발표하니까 그 내신 성적 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비교과를 평가할 때는 좀 복잡합니다. 그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100%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평가를 한 법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수상 실적이 잘 기록돼 있고 또는 이제 창체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이 우수성이 많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또는 이제 교과 세부 특기사항에서 내가 활동한 수업 사항들이 잘 기록이 돼서 좀 우수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점 정도 또 행동 특성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학년 말마다 써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 보면 훌륭하다. 표현이 그렇지만 덜 훌륭하다는 표현이 조금은 글 속에서 녹아나기도 합니다. 나타나죠. 그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적입니다. 그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요? 수능이 이렇죠. 이제 일단 6월 모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평가원이 주관했고 또 이제 졸업생이 같이 참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능 취소 통과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시 지원 대학에서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나오면 수시 지원 대학에 약간 가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정할 때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6월 모의 평가를 보다 보면 학생에 따라서 그래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날만. 근데 3모, 4모, 7모 이땐 기색이 잘 나왔다. 그럼 약간 이제 다른 그 교육적 모의고사 결과를 약간 이제 더 병행해서 참고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보통은
유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나는 아직은 진행 중이다. 아직은 무슨 배고프다는 표현을 썼나? 하여튼 나는 공부가 덜 돼 있다. 근데 열심히 할 수 자신 있다. 그래서 실제 부모 결과까지 보고서 하는 친구가 실제 있어요. 그 학생은 뭐냐면 예. 뒤늦게 발동이 표현이 안 돼. 예. 뒤늦게 발동이 올려갖고 막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올해 그런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왜냐면 있어요. 8월 31일이기 때문에 예. 9월 모평이 그러니까, 평소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 당기잖아요. 성적까지 보고서 평가를 하는 학생도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이 일부지만은 그런 평가가 필요한 학생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구모 결과까지 포함해서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아쉽게도 성적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수시 지원 시까지는. 그렇죠. 그것이 어려워서 가채점만 결과다. 대략 얼마 정도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가채점만 대략적인 보니까 거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거는 등급성이. 감안해서 평가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입시라는 것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시는 모두 6번의 지원계가 있다. 6장 지원계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수시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시는 불가피하게 상향 지원도 많이 나타난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쓰는데 사실 예. 뭐 결격 사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니까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6장을 쓸 수 있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6장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 6개 대학까지 다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한 개 대학에서 2개 전형 이상을 쓸 수 있는 대학도 있어요. 그렇네요. 내가 예, 목표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다 또는 뭐 성균관대학교다 하면 그 대학을 뭐 하나 쓰면 좀 불안하니까 2개, 3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 쓸 수 있는 대학이 3개 대학, 4개 대학으로 또 축소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는데 어쨌든 6장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학교 가면 정시 지원 못하니까 좀 상향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좀 설명해 드리면 서울대는 수시에서 한 개 전형만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예.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나머지 5장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개의 대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100% 서울대만 가능하다면 한 장만 쓰겠지만 예. 그럴 수 있는 학생은 저는 전국에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몇 명도 아니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적어도 제가 수시를 한 장 썼던 학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통상적으로 연세대든 고려대든 우리 사학의 쌍벽인 대학들을 보통 쓰는 편이죠. 근데 고대는 이제 보통 뭐 추천형이든 뭐 학업성이든 보통 2장 정도 더 쓰는 편이고 연대로 가면 뭐 학생부 전형이 하나, 논술 전형이 하나 정도를 쓸 수 있는 경우고요. 또 성대로 가면 뭐 추천형이든 뭐 종합형이든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다 보면 6장 카드가 금방 날아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또 뭐 건국대가 되든 뭐 서울시립대가 되든 또 경희대가 되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대학만 꼭 쓰고 싶으니까 그 자기가 그뭐 선언한 그 앞에 대학도 쓰고 싶고 혹시 모르니까 그거보다 좀 덜 선한 대학을 쓰다 보면 정말 빠듯해요. 그다음에 크게 학생부 좀 전에 학생부와 수능을 비교하면서 6장 카드를 썼으면 좋겠다. 보통 6장 카드를 이제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는 그 수시하고 정시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는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수능 성적이 또 수능 성적이 아직 안 본 상태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보통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기준에서 상위권 대학을 또 선호하는 대학을 지망하려고 하면 특히 선호하는 대학일수록 정시 반영 모집 비중이 특히 올해 들어와서 40% 이상 다 늘렸단 말이에요. 네네. 서울대를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정시가 확대되고 있죠. 정시가 확대됐다 보니까 주요 대학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모의고사 잘 나오면 정시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수시를 또 쓰는 방향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다만 그 반대인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학생부 성적이 좋거나 아니 수시에 아예 끝내려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위주로 쓰는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신이 좋으면 수시 중심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면 정시까지 고려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부랑 수능이랑 비슷할 경우에는 이게 가장 애매하죠. 애매한 학생들은 애매한 경우는 애매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100%가 아니고 왜냐면 이제 수시에 올인하자니 내신이 부족하고 정시까지 가자니 수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보통 6대4 정도 비율로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시도 어느 정도 그 상향도 쓰지만 적정 안정권 대학도 한두 개 대학 쓰는 정도 하고 정시도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는데 100%는 아니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쪽 정도에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적정권 대학을 그래도 2장 정도 이상은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안 쓰다 보면 완벽하게 정시로 밀려갈 수 있는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있는 거죠. 네, 3단계 프로세스. 요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지원 대학선을 보통 정합니다.
그럼 뭐 수시는 분명히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학생부로 결정된다. 그게 맞죠, 맞는데 정시가 있기 때문에 정시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월등히 잘 나온다고 하면 정시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시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학선을 정할 때는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상위권 대학선, 뭐 중위권 대학선, 그보다 아래 대학선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당장 수시 원서 쓸 때 합격을 목표로 쓸 때는 예. 당연히 수시의 그 학생부 내가 교과 성적을 아주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교과 전형 쓰는 학생들은 등급만 보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 대학에서 환산된 점수, 교과 성적이라는 게 다 환산 점수로 다 예. 바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엑셀을 돌리든 뭐 학교 그 뭐죠? 내신 프로그램 돌리면 나오는데 예. 그거 가지고서 내 점수가 일단 일반적 합격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야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해 예. 입결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입결은 뭐 당연히 이제 올해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예. 받았으니까 예. 지난해 입결을 최대한 참고해서 지망대학 모집 단위의 합격 가능성을 정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난해 입결을 확인하려면 이사님 대학 어디가를 활용해야 될까요? 주로 이제 대학 어디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다음에 대학 어디가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일괄적으로 그 통계 수치를 내놓다 보니까 좀 비주얼한 측면도 없어요. 비주얼하다고 뭐냐면 우리가 눈에 딱 들어와서 합격 누가 했어 안 했어 이걸 평가하는데 이렇게 비주얼하게 경희대가 그런가? 또 몇 개 대학들은 비주얼하게 이걸 합격 가능하지 않은 학생을 쓴 것도 있는데 주로 어디 가더라도 참고하지만 예. 좀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에서 발표했던 입시 결과 자료들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조금 더 좀 완화됐잖아요. 완화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그래 다 박수 치고 좋아할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등급이 실제적으로 완화된 뜻은 상대적으로 예.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